제가 MB의 아바타입니까? 한간에 그런 말도 있죠. 지금 문 후보님 생각을 묻습니다. 제가 MB의 아바타입니까? 그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저는 그런 이야기를 제 입으로 올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떠도는 이야기를 가지고 질문을 하니까 제가 달리 답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난 대선 때 후보를 양보해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정권이 연장이 되면 안 된다고 저는 결심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도 MB의 아바타입니까? 안철수 후보님, 아니면 아니라고 본인이 해명하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안철수 후보님의 사모님에 관한 의혹도 국회 상임위 열어서 해명하고 싶으면 해명하십시오. 정 문재인 걸고 들어가지 마시고 국민들 바라보고 정치하시죠. 그냥 정 문재인 반대하기 위해서 정치하십니까? 지금 그러면 MB 아바타가 아니라고 확인해 주시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지난번 2012년 때도 사실 그랬습니다. 저를 MB 아바타라고 그렇게 소문을 유포를 시키고 있는데 그걸 좀 막아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부탁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데 아니죠. 이것이 5년 이후에도 또 계속되는 겁니다. 저는 2012년도에 MB 아바타라는 말을 들은 기억이 없습니다. MB 아바타라는 것은 맞아면 지금 이번 선거에 부상할 때 그런 식의 말들이 있었죠. 그게 2012년도에 그게 저는 쟁점이었다고 기억되지 않는데요.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제 퍼뜨려지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사실 여러 가지 그 가짜 뉴스가 퍼뜨려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님 아마도 이런저런 이제 SNS 상을 통해서 공격받는 걸 말씀하시는 모양인데 그런 악의적인 공격은 제가 여기 계신 후보님들 몽땅 다 합친 것보다 훨씬 많은 공격받고 있습니다. 그걸 제가 안철수 후보님에게 물어본다거나 불평한 거 들어본 적 있습니까? SNS 왜 자꾸 저를 걸고 들어가세요? 아니면 아니라고 그냥 말씀을 하십시오. 예. SNS뿐만 아닙니다. 제가 인정을 해드릴까요? 전재수 의원이 계속 제 딸 재산에 대해서 계속 요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대로 밝히고 나서는 이런 방법도 없습니다. 사과하라고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의혹을 해명하셨으면 된 거죠. 그게 대통령 후보가 거쳐야 될 과정인 것이죠. 그럼 토론 주제는 권력기관 및 정치 개혁 방안입니다. 이게 초등학생 감정 싸움인지 대통령 후보 토론인지 참 알 길이 없습니다. 미래를 향한 발전적인 토론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후보께 묻겠습니다. 제가 갑철수입니까? 안철수입니까? 다시 한 번요. 갑철수입니까? 안철수입니까? 무슨 말씀이시죠? 갑철수입니까? 안철수입니까? 그것도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네요. 갑철수래. 이게 민주당의 네거티브 문건입니다. 네거티브 비방을 한 그 증거가 다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 딸 재산에 대한 것이라든지 그리고 제 아내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권력 실세에 있는 아버지를 두고 있는 아들이 국회에서 이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이 자리에서 내일 두 위원회 상임위 열자고 약속해 주시겠습니까? 방금 모두의 미래를 이야기하자. 그래 놓고는 그 말이 끝나고는 돌아서서 과거를 이야기하고 현재입니다. 주제에서도 동떨어진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약속해 주십시오. 네, 다음. 예. 제가 이 질문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미 해명이 끝났고요. 안철수 후보님 열심히 해명하십시오. 국회 상임위 개최를 요구합니까? 성폭력 범죄를 공모한 후보를 경쟁 후보로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홍준표 후보하고는 토론하지 않겠습니다. 홍준표 후보의 즉각 사퇴를 촉구합니다. 강간미수의 공범입니다. 제가 자서전에서 고해성사를 했습니다. 제가 고해성사까지 하고 잘못했다고 했는데 또 문제 삼는 것은 참 그렇습니다만은 45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 정말 국민 여러분들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직접 한 것은 아니지만은 친구가 그렇게 하는 것을 못 막았다는 것에 대해서 저로서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성폭력 모의도 용서할 수 없는 일입니다. 국격이 심각하게 실추됐습니다. 홍준표 후보 사퇴해야 합니다. 제가 사퇴하는 것이 안철수 후보님한테 많이 도움이 되는 모양이죠. 2006년 10월에 김성규 국정원장이 7개 그룹을 수사하려고 하는데 문 후보 진영 사람이 워낙 많아가지고 수사를 못하게 했다, 해고를 했다는데. 사실이 아니며
참여정부는 검찰 수사에 관여하거나 통제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이게 사실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야말로 가짜뉴스 같습니다. 가짜뉴스가 아니고 위키리스크에 폭로가 됐다니까요. 성완종 회장님 메모에 나와 있으면 우리 홍준표 후보님 유죄입니까? 아니 성완종 회장하고 갑자기 그런 식으로 내가 공격한다고 성완종하고 갑자기 성완종이 그럼 사면은 왜 문재인 후보가 2번이나 해줬어요? 몇 입에 해줬어요? 사면 2번 해줬잖아요. 왜 2번 할 때 그 몇 입에 해줬습니까? 예. 그걸 2번 해줬잖아요. 그 2번을 왜 해줬어요? 기가 막힙니다. 그거 예. 왜 기가 막힙니까? 또 거짓말 하실 거예요? 예, 2번 사실이 해줬잖아요. 아닙니다. 예, 그만하시죠. 그만하는 게 아니고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요. 지도자는 거짓말하면 안 돼요. 아무리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이 자리에 네네. 그런 말씀을 할 자격이 제일 없는 분이 홍준표 후보예요. 왜 다들 저거- 사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퇴를 아니 내가 왜 무슨 해요? 연주 체면으로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아니 그런 이야기는 그만하십시오. 아니 예. 문 후보는 천족에 믿고 있죠. 신부님 앞에 가서 고해성사를 하면 죽을 죄도 용서를 한다고 합니다. 45년 전의 일을 그때 이미 12년 전에 한 용서를 구하고 제가 한 짓도 아니고 그것이 이제 공개를 돼가지고 12년이 지났는데 검정이라고 내가 아까 또 사과를 했잖아요. 그걸 갖다가 또 물으면 어떻게 해요? 아니 성완종이 그럼 사면할 때 2번 할 때 그럼 몇 입에 했습니까? 자, 시간이 많으니 좋긴 하겠는데 그야말로 유치한 토론 태도 아니에요? 지난번 그 뭐 주적 논란이 참 시대착오적인 것인데 저는 거기에 우리 안 후보님이 예? 또 편승하실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는 분명히 두 가지 다 말씀드린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두 우리의 가지. 적이자 그리고 우리 평화통일의 대상입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그거는 맞는 말씀인데 대통령의 지위에서 북한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지금 논점을 삼고 있는 겁니다. 두 가지 다라는 건 여기 계신 후보님들 다 공감하실 거예요. 네, 지금- 저는 이 문제는 우리 안 후보님이 진짜 대통령 되셔서 북한을 만날 의사가 없든지 아니면은 보수표를 의식해서 저는 색깔론에 편승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제가 좀 답답하더라고요. 새정치의 결론이 색깔론이냐. 정말 색깔론으로 평생 피해를 보셨던 김대중 대통령이 살아계시면 땅을 치고 통곡할 일 아닙니까? 여성의 관점에서 차별은 빼고 평등은 더하겠습니다.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는 약속, 제가 정책 공약을 통해서 확실하게 지키겠습니다. 첫째, 경제 활동에 있어서 남녀 차별의 벽을 허물겠습니다. 둘째로, 육아 정책도 성평등의 관점에서 접근하겠습니다. 셋째, 여성이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서 한 가지 더 특별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사회 모든 영역에서 여성 대표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저 문재인이 꿈꾸는 새로운 대한민국에서 차별과 배제, 편견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평등이 모든 평등의 출발점이라는 이름 다음으로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성별이 아니라 능력과 열정으로 평가받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여러분이 저 문재인의 손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교체로서만 가능합니다. 저의 손을 잡아주시면 가능한 일이라고 제가 약속드립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재미있는 TV 토론을 보고 있습니다. 나라의 장래를 생각한다면 마냥 웃을 수만 없는 토론이지만 그냥 그걸 예능으로 받아들인다면 굉장히 재밌는 토론을 우리가 3차 토론에서 봤어요. 개콘보다 더 재밌어요. 이러니 우리나라 개그맨들이 먹고 살기 힘들죠. 남의 밥그릇은 뺏지 말았으면 좋겠어. 우리가 지난 방송에서 홍준표를 코미디언 개그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그렇죠. 이경규의 아성을 네. 흔드는.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짚어봅시다. 이슈가 된 것만요. 전반적으로 이렇게 갔어요. 공통진론으로 북핵 외교안보, 다음에 홍준표 사퇴,
다음에 북한 인권 결의안 논란 이게 성민선 논란이고 초대 평양대사 공방은 이제 박지원이 안철수가 대통령이 되면 가겠다 이렇게 했다는 거고 다음에 사드와 개성공단 이야기도 나왔고요. 다음에 가장 코미디였죠. MB 아바타 설전도 있었고. 제가 MB 아바타입니까? 네. 다음에 검찰 국정원 청와대 개혁 방안도 좀 이야기가 됐고요. 선거법 개정 방안도 이야기가 됐고 국회의원 축소 문제도 이야기가 됐는데 뭐 이제 재미없는 이야기부터 먼저 하자 그러면 국회의원 축소 문제 같은 거는 좀 우리 입장은 그렇잖아요. 국회의원 수를 더 늘리고 비례대표를 훨씬 더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아니 그런데 유승민 같은 경우에는 아예 무슨 비례대표를 20석으로 줄이자 이런 말까지 나왔어요. 아니 그래서 아주 소수 약자 이런 사람들에게만 20석을 이제 할당 차원에서 있고 나머지는 그냥 다 지었고 뭐 이렇게 하자는 거였고 근데 사실 이 국회의원 축소 이야기를 제일 처음 얘기했던 건 안철수 후보였었잖아요. 사실 그 훨씬 더 이전에 예전에 인하대에서 예전에 이제 그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그렇게 되면 지금 뭐 정당 명부제라든가 이런 거하고는요. 이게 서로 상극이야. 그러니까 정당 명부제로 얘기를 하자면 지금 그러니까 심상정 후보 쪽에서 이야기하는 그걸로 가자면요. 오히려 국회의원 수가 늘어야 되는 판이에요. 독일식 정당 명부제를 받아들인다라고 한다면 그럼 자기가 얘기한 200석 이거 하고는 서로 이게 상응되지가 않는 거고요. 근데 나는 이 사람들이 되게 웃긴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아니 국민들과의 고통분담 차원에서 국회도 정치권도 자기의 기득권을 내려놓는다라는 개념으로 국회의원 수를 줄이는 문제를 얘기를 해요. 아니 그 얘기는요. 내심 국회의원 수가 많아지는 거, 국회의원에 당선될 그 기회가 많아지는 것을 자기의 권리, 자기한테 득되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는 거야. 이미 그러니까 국회의원이라는 직을 지들 하는 놈들 유리한 거, 하는 놈들에게 덕되는 거로 파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혜택을 좀 줄이더라도 더 많은 사람의 국회의원을 그 의석수를 늘리게 되면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그 대표성을 뭐 5만 명 중에 하나일 것을 3만 명 중에 한 명이라고 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 대표를 뽑을 수 있는 권한을 더 대표성을 더 주는 그런 셈이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다가 사실 그 혜택을 줄이는 문제도 그래요. 혜택을 너무 줄여버리게 되면 아주 부자인 사람만 국회의원을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공직을 골고루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일반 다른 시민들을 위해서 이게 나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훨씬 더 좋은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안철수 후보가 새 후보한테 집중적으로 이 질문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얘기가 오락가락했기 때문에. 근데 새 후보한테 똑같이 대답을 한 게 김대중 정부도 IMF 시절 때 소수의 국회의원을 줄이는 시도를 했고 국민한테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하고 이 얘기를 새 사람한테 똑같이 하는 거야. 사실 그랬었어요. 김대중 정부가 시작되고 내 나서 얘기는 그 팩트의 문제가 아니라 질문이 내용이 다 달랐거든. 왜냐하면 200명으로 하기로 하지 않았냐 400명이라고 말한 적도 있지 않느냐. 얘기를 바꾼 데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는데 그 세 가지에 대한 답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딱 그 톤에 그 발음만 하더라는 거지. 다른 데서도 똑같이 무슨 얘기를 꺼내도 정해져 있는 기본 답변 하나를 얘기하고 난 이후에는 다른 쪽으로 응용이 전혀 없이 똑같은 걸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모습을 보이더라는 나는 이따가 다시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만 토론을 왜 하자 그랬는지를 모를 정도로 안철수는 컨텐츠가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개념도 없고 방향성도 일정하지가 않고. 컨텐츠도 컨텐츠고요. 아까 지금 찌라시님이 얘기한 것처럼 대단히 경직된 그러니까 대화라는 거는 상대가 어떻게 묻느냐에 따라 그에 맞는 대답을 양식을 바꾸든지 무슨 화법을 적용을 시키든지 해서 다르게 대답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의 경우에는 이게 딱 입력이 되어 있으면 그 입력된 거를 똑같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유리할 수 있는 저 상황에선 상당히 유리하고 저 패를 들었으면 상당히 상대를 공격할 수도 있는데 싶은데 공격이 직전에서 공격을 못 하더라고. 컴퓨터 프로그램 같은 느낌. 입력된 대로만 뭔가 말하는 그런 느낌. 그래서 이제 인간 레고설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의 경우에는 사진
같은 거를 찍잖아요. 이렇게 보통 정치인들이 어느 자리에 가서 이렇게 화보를 찍으면 배경 화면과 전혀 어울리지가 않게 이 인물만 뭔가 이렇게 합성해 놓은 것처럼 두드러지는 특징이 있다라고 해서 뭐 이렇게 인간 레고설 이런 것도 있는데 사실 이제 그 화보 모델의 특징으로 보자면 사실 문재인 후보가 모델로서는 최적의 모델인 건 맞죠. 언제 어디서나 배경 화면과 너무 잘 어울리는 30년째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처럼 이렇게 근사하게 일단 그 화보빨은 정말 너무 좋은 거야. 근데 그거에 비해서 이제 이 경우에는 너무 이게 딱 그 상황에 이렇게 오려서 딱 붙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준다라고 해서 하여튼 인간 레고설도 있었는데 이 사람의 어떤 그 화법, 말투, 또 상대를 이렇게 어떤 공격하지 못하는 거, 이렇게 받아치는 어떤 그런 능력, 맞아요. 이런 것이 그러니까 리액션이 너무 떨어진다. 그러니까 이 사람 말싸움을 한 번도 안 해보고 살았나 봐. 그러니까 애드립이 자체가 없어서 답답해 보이고요. 임기응변을 못하는 거죠. 이 양반은 원래 그 업무 지시만 하던 사람이고 자기가 프로그램 소스 코드 짜던 사람이기 때문에 토론에 능하지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토론하겠다고 우겼었는데 실제로 진짜 토론을 왜 하자고 했는지 궁금할 정도예요. 근데 이제 그 이야기부터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내가 갑철습니까? 안철습니까? 나 이거 정말 히트였어요. 근데 정말 그거는요. 아니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지는 알겠어.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가뜩이나 더불어민주당에서의 그 어떤 문건을 들고 나왔잖아요, 손에. 그러면 이게요. 굉장히 어쩌면 되게 잘할 수도 있었던 거였어. 옛날에 홍준표가 이거 막 흔들면서 이게 뭔 줄 알아? 막 이런 식으로 일종의 그 새머리 바람머리 할 때 그러니까 왜 제일 잘하면 그 이제 사기꾼이겠지. 근데 이 사람은 그 사기꾼으로서의 기질은 너무 없는가 봐. 너무나 경직되게 그걸 들고 나왔으면서도 전혀 활용을 못하는 거야. 그냥 내가 갑쳤습니까? 내가 MB 아바타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그건 이제 상대방이 뭔 소리야? 내지는 그럼 뭐 본인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아니면 뭐 해명을 하든가 또는 뭐 그런 얘기도 있죠라고 하면 오히려 역공을 당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대가 아닙니다. 왜 그러십니까? 라고 하면 내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지라는 걸로 프로그램을 이렇게 딱 짜왔는데 상대가 내가 생각한 대로 대답을 안 해. 그러면 나도 바꿔야 되잖아. 내가 손에 들고 있는 게 이게 뭔지 아시죠? 뭐 이런 식으로 추궁을 한다든가, 이게 거기 그쪽 당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이게 뭐가 내가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상대가 말할 때, 그럼 무관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다그쳐야 되는데, 그런 것을 전혀 안 해보고 계속해서 내가 MB 아바타입니까? 계속 자폭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아바타다 이런. 그러니까 원래 이제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라고 그런 얘기에서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라고 하면 자꾸 코끼리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것처럼 MB 아바타 같은 자기에게 매우 불리한 이야기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왜 나에 대한 네거티브 흑색선전을 조직적으로 하느냐라는 것을 물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원래 이제 잘하는 사람 같으면 그 얘기부터 물었겠지. 이 문건이 뭔지 아십니까? 왜 저에 대해서 어떤 흑색선전을 당에서 조직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이런 식으로 먼저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 얘기는 싹 빼고 내가 MB 아바타입니까? 라고 얘기하면 MB 아바타라는 얘기야? 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MB 아바타 어디서부터 나온 얘기야? 이러면서 막 사람들이 찾아보게 되는 상태에 빠지는 거죠. 조국 교수가 그런 말 했어요. 문재인 후보의 부정 답변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청자의 기억에는 MB 아바타 갑철수라는 단어만 남게 된다. 자기가 이걸 꺼내드렸으면 아까 진민님 말씀처럼 민주당의 네거티브가 머리 남게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했어요. 근데 그 말도 웃긴 게 사실은 선거하는 사람들은 상대 후보의 네거티브를 준비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 걸 만들었다는 걸 공격하고 나는 웃기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도 방송으로 지금 안철수 후보의 뭐 갑이라든지 김미경 교수 의혹 같은 것들을 계속 내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로 보여요. 특혜로도 보이고.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숨기는 형태로 가면서 상대방을 공격해야 되는데 왜 갑철수란 말이 나왔대? 몰랐던 사람들이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인식해버리게 되는 굉장히 재밌는 효과. 선거 그 참모들이랄까요? 스태프들이 누구 말처럼 정말 바보들만 모여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대통령 후보 토론인지 내가 참 말 길이 없습니다. 미래를 향한 발전적인 토론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후보께 묻겠습니다. 제가 갑철습니까? 안철습니까? 다시 한 번요. 갑철습니까? 안철습니까? 무슨 말씀이시죠? 아니, 갑철습니까? 안철습니까? 그것도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네요. 갑철수래. 이게 그 민주당의 네거티브 문건입니다.
네거티브 비방을 한 그 증거가 다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제 딸 재산에 대한 것이라든지 그리고 제 아내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권력 실세에 있는 아버지를 두고 있는 아들이 국회에서 이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이 자리에서 내일 그 두 위원회 상임위 열자고 약속해 주시겠습니까? 방금 모두의 미래를 이야기하자. 그래 놓고는 그 말이 끝나고는 돌아서서 과거를 이야기하고 주제에서도 현재입니다. 주제에서도 동떨어진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약속해 주십시오. 네, 다음. 예. 제가 이 질문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참여정부는 검찰 수사에 관여하거나 통제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이게 사실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야말로 가짜뉴스 같습니다. 가짜뉴스가 아니고 위키리스크에 폭로가 됐다니까요. 성완종 회장님 메모에 나와 있으면 우리 홍준표 후보님 유죄입니까? 아니 성완종 회장하고 갑자기 그런 식으로 내가 공격한다고 성완종하고 갑자기 성완종이 그럼 사면은 왜 문재인 후보가 2번이나 해줬어요? 몇 입에 해줬어요? 사면 2번 해줬잖아요. 왜 2번 할 때 그 몇 입에 해줬습니까? 예. 그걸 2번 해줬잖아요. 그 2번을 왜 해줬어요? 기가 막힙니다. 그거 예. 왜 기가 막힙니까? 또 거짓말 하실 거예요? 예, 2번 해줬잖아요. 예, 그만하시죠. 그만하는 게 아니고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요. 지도자는 거짓말하면 안 돼요. 아무리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이 자리에 네네. 그런 말씀을 할 자격이 제일 없는 분이 홍준표 후보예요. 다들 사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퇴를 아니 내가 무슨 해요. 연주 체면으로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아니 그런 이야기는 그만하십시오. 아니 예. 문 후보는 천족에 믿고 있죠. 신부님 앞에 가서 고해성사를 하면 제가 MB 아바타입니까? 한간에 그런 말도 있죠. 아니, 지금 문 후보님 생각을 묻습니다. 제가 MB 아바타입니까? 그게 제 생각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저는 그런 이야기를 제 입으로 올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떠도는 이야기를 가지고 한 질문을 하니까 제가 달리 답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난 대선 때 후보를 양보해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정권이 연장이 되면 안 된다고 저는 결심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도 MB 아바타입니까? 안철수 후보님, 아니면 아니라고 본인이 해명하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안철수 후보님의 사모님에 관한 의혹도 국회 상임위 열어서 해명하고 싶으면 해명하십시오. 저 문재인 걸고 들어가지 마시고 국민들 바라보고 정치하시죠. 그냥 저 문재인 반대하기 위해서 정치하십니까? 지금 그러면 MB 아바타가 아니라고 확인해 주시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지난번 2012년 때도 사실 그랬습니다. 저를 MB 아바타라고 그렇게 소문을 유포를 시키고 있는데 그걸 좀 막아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부탁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데 아니죠. 이것이 5년 이후에도 또 계속되는 겁니다. 저는 2012년도에 MB 아바타라는 말을 들은 기억이 없습니다. MB 아바타 저는 이미 해명이 끝났고요. 안철수 후보님 열심히 해명하십시오. 그 국회 상임위 개최를 요구합니까? 성폭력 범죄를 공모한 후보를 경쟁 후보로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홍준표 후보하고는 토론하지 않겠습니다. 홍준표 후보의 즉각 사퇴를 촉구합니다. 강간 미수의 공범입니다. 제가 자서전에서 고해성사를 했습니다. 제가 고해성사까지 하고 잘못했다고 했는데 또 문제 삼는 것은 참 그렇습니다만은 45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 정말 국민 여러분들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직접 한 것은 아니지만은 친구가 그렇게 하는 것을 못 막았다는 것에 대해서 저로서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성폭력 모의도 용서할 수 없는 일입니다. 국격이 심각하게 실추됐습니다. 홍준표 후보 사퇴해야 합니다. 제가 사퇴하는 것이 안철수 후보님한테 많이 도움이 되는 모양이죠. 2006년 10월에 김성규 국정원장이 7개 그룹을 수사하려고 하는데 문 후보 진영 사람이 워낙 많아가지고 수사를 못하겠다 해고를 했다는데. 사실이라는 것은 맞아면 지금 이번 선거에 부상할 때 그런 식의 말들이 있었죠. 그게 2012년도에 그게 저는 쟁점이었다고 기억되지 않는데요.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제 퍼뜨려지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사실 여러 가지 그 가짜 뉴스가 퍼뜨려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님 아마도 이런저런 이제 SNS 상을 통해서 공격받는 걸 말씀하시는 모양인데 그런 악의적인 공격은
제가 여기 계신 후보님들 몽땅 다 합친 것보다 훨씬 많은 공격받고 있습니다. 그걸 제가 뭐 안철수 후보님에게 뭐 물어본다거나 불평한 거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 SNS 왜 자꾸 저를 걸고 들어가세요? 아니면 아니라고 그냥 말씀을 하십시오. 예. SNS뿐만 아닙니다. 제가 인정을 해드릴까요? 전재수 의원이 계속 제 딸 재산에 대해서 계속 그 요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대로 밝히고 나서는 이런 방법도 없습니다. 사과하라고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의혹을 해명하셨으면 된 거죠. 그게 대통령 후보가 거쳐야 될 과정인 것이죠. 그럼 토론 주제는 권력기관 및 정치 개혁 방안입니다. 이게 초등학생 감정 싸움인지